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개선한 음성이 안 들어가서 좀 다시 찍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출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요새 질문이 부쩍 늘었어요.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래도 이게 제 의견이 틀렸으면 틀린 거고 맞았으면 맞는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어필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한 걸 토대로 제 경제 활동을 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신경 쓰는 거는 대출 부분에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금리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또 이게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금리에 대해 제 의견은 근거가 하나예요. 지난 40년간의 아파트의 역사,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하도 많이 말하시니까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봤거든요. 내가 과연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데 사실 저도 부동산 공부 해오면서 워낙 여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저거 정말 다 찾아봤는데, 어쨌건 세금 올라가고 막 규제하고 이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금리랑 집값 자체의 연동 작용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논문들에서 읽었던 것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있거든요. 어떤 실제로 이런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간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만든 논문은 있는데, 저랑 그게 취지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리를 내렸고, 그때 집값이 내려갔다 올라갔죠. 보합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금리를 다시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집값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집값이 같이 쭉 내려갔죠. 그리고 2015년도 이후로도 금리를 내렸는데 집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올라가요. 들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관이 없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적도 있고, 영향을 안 받은 적도 있고, 거꾸로 간 적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거꾸로 배웠고, 금리만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영역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걸 깨우치게 된 거죠. 전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이게 이런 거죠. 나는 대출을 안 받아봤어. 사람들이 집이나 상가를 투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산을 해보고 어떤 용기를 내서 대출을 받아보는지 몰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의 대출 금리는 높아.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 달에 수익이 300인데 쟤는 대출이자가 200이래. 망할 것 같아. 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금리 인상이라고. 금리 인상의 YTN, 뭐 JTBC 기타 등등 뭐 MBC, KBS 보시면은 거기 아래 댓글을 보세요. 엄청들 좋아하세요. 이제 다 망했다고. 근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발전해온 그 원리 자체가 대출이었고 국채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쟤도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망했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잘 된 사람들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팩트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금리와 부동산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금리를 신경을 안 쓰냐? 신경을 써요. 근데 보세요. 금리를 신경 쓸 때 두 가지로 나눠보죠.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꺾일 거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거랑,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내야 되는 대출이 올라갈 거다. 준비를 더 하든지 아니면은 투자 규모를 줄여야겠다. 이거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대출 상담으로 왔을 때 저는 일단 솔팅을 해요. 어떻게 솔팅을 하냐면은,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요새 대출이 좀 풀린다는데 금리는 올랐다. 집을 사도 되겠냐?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냐고 물어보실 때, 진짜 대출 상품을 모르거나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공식 같은 게 있니라고 물어보니 계세요. 이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고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해보시면
이쪽 대출 질문을 하시면서 야, 나 아파트 살 건데 대출 받아서 샀을 때 올라?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맞춰야죠. 여러분, 그거 맞춰드릴 거면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받고 알려드려야 될까요? 모두가 부자가 될 텐데. 저도 모르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미리 맞출 수 있으면 지난 이 수년 동안 제 인생을 여기 갈아 넣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즐기지 못하면서 여기다 전 갈아 넣었어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제가 부동산에 투자했던 에너지와 시간을 똑같이 투자하기 어려우세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다 포기해야 되니까.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있는데 밥을 먹으면 꼬그라져 자니까.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못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이론에 맞춰서 베팅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제 이론에 따르면 올라갑니다.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아요. 제 이론을 봤을 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요. 위험할 것 같아. 그럼 대출을 적당히 받아요.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아요. 하강기가 되면 거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저는 이러나 저러나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영역인데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레버리지나 대출을 쓰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본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예 0명이에요. 주변에 많이 말씀하시죠. 영웅담처럼 현금 부자다, 전부 다 현금으로 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저랑 상관도 없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없어요. 다 대출이에요. 지금은 대출이 없어도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빚을 못 내서 환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이미 대출이 필요해요.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가진 게 10이에요. 근데 100의 규모를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면 100의 규모가 가능해요. 그러면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와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대출로 향해요. 물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대출 받아서 투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한테 궁금하시죠?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니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때 여러분이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투자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제 기준은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로 수량적으로 몇 프로까지 받아라. 이건 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저희 집사람이 알겠지만 저는 레버리지를 너무 위험하게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범 사례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심하게 썼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운이 좋았을 뿐이죠. 운이 나빴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잘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처럼 하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다만 저는 너무 간절했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정말 망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죠. 아찔한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샀을 때 앞으로 내 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 이자랑 세금을 낼 수 있냐 없냐. 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계산 안 하세요. 계산 안 하시더라니까요. 집에서 혼자 계산기를 켜고 내가 집을 살 때 얼마의 대출을 받고 한 달 이자가 원리금 뭐 균등상환인지 아니면 금리만 거친지 계산을 하셔서 코픽스 그 변동금리니까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지 대충 계산을 하신 다음에 해보셔야 돼요. 아, 이번 달부터 한 달 이자가 180인데 25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럼 내 월급은 얼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 내 생활을 이렇게 쪼들어 매면 된다. 아니면 잡을 하나 더 뛰면 된다. 이 집을 사면 세금이 얼마가 나올 건데 내 재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낼 수 있다. 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한테 가서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몇 프로나 받아요? 내 연봉에 비해서 얼마짜리를 사야 돼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차를 살라고 하는데 연봉에 몇 프로짜리 사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격이랑 라이프 스타일이랑 여러분 자산이랑 여러분 운이랑 여러분 부모님이랑 다 달라요. 저 주변에 그런 공식 통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잘된 사람 중에 그런 공식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꾸겨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결정부터 하세요. 살 건지 말 건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건 여러분 몫이에요. 제 채널이 이거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내 대출이 나와. 그럼 쓸 때 뭘 보시면 돼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내가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자, 낼 수 있다.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뭐예요? 내가 정말 자신 있다. 나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 잘못되면 망하더라도 나는 이번 기회에 레버리지를 한번 써보고 싶다. 여건이 된다면. 그러면 더 써보는 거고, 나는 이 대출이랑 이 세금이
이 상환이 가능한데 낼 수 있는데 좀 겁이 난다. 그럼 좀 보수적으로 줄이시면 되고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남이 결정해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걸 결정해 주는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대출 상품 소개받고 전 그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냐,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도 내가 플랜 B가 있냐, 요게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세금을 반드시 결정을 하시고 내가 낼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규제가 풀리거나 세금이 내려갈 거란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세금을 낼 수 있냐,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냐, 대출 금리가 코픽스 연동으로 올라가도 내가 플랜 B가 있냐, 여기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갈지 좀 내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거 자체를 할지 말지는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부터 하셔야 돼요. 결정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베팅을 하는 거죠. 이 3단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리가 올라갈 때 계산하는 건 할지 말지가 아니에요. 어차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제가 생각하는 건 규모,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하냐, 이거의 여부에 대한 체크예요. 완전 다르죠. 답변이 기대한 거랑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이런 거는 여러분 자신 외에는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대출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자를 못 갚아, 세금을 못 내, 그건 그냥 바보짓 하신 거예요. 망하려고 환장한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세금이랑 대출이자 계산 없이 뭔가 들어가시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리스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투자 공짜 아니라고, 쉽지 않다고, 생각할 거 많다고, 잘못되면 지옥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전에 다 생각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 맞는 대출을 스스로 앉아서 계산기 때려보고 글 적어보고 공부해보고 결정해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몇 퍼센트지가 아니고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이고요. 레버리지는 미래의 나를 갖다 쓰는 거 아시죠? 잘못되면은 내 미래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걸었던 거고요. 그건 알아셔야 됩니다. 쉽진 않지만 대신 거꾸로 당연히 레버리지를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두고 봤을 때 레버리지를 쓰고 성공한 사람은 안 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함이에요. 원래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결정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